우리 주마니아님에 대해서 대부분 아실 텐데 혹시 안 들어봤던 분 계신가요? 아, 예, 좋습니다. 아주 짧게 표현을 하자면 본인이 이제 콩팥 신장암으로 또 뼈에 다발성 전이가 돼서 병원에서 더 이상 어렵다 이런 여명을 받기도 했고, 아, 조금만 이렇게 소리 내서 하거나 이러기만 해도 온몸이 극심한 고통으로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그거를 아무튼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자연 치유력을 활용해서 극복하신 분이세요. 그 이후로 본인이 도움을 받았던 생명력을 살리는 방법, 자연 치유 방법 이것과 관련하여서 많은 암 환우들에게 강의도 해주시고 계시고 또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주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자연 치유의 살아있는 증인이시죠. 주마니아님과 저는 이제 자연 치유와 관련하여 한 3, 40년 전부터 관심이 많이 있었고 제도권 안에 제도권 바깥에 다니면서 수많은 자연 치유의 방법 그리고 임상 이런 걸 좀 경험했습니다. 그거를 의학적 원리, 의학도 뭐 서양의학이 있고 동양의학이 있고 한데 그런 원리와 관련하여서 설명을 좀 보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우입니다. 졸라덱스 3년간, 파슬로덱스 2달 전부터 예, 예, 맞고 있습니다. 항암약은 제가 몸 상태를 보고 줄일 수 있는데 호르몬 약은 근육 주사라 임의로 줄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호르몬제가 몸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며 언제까지 맞아야 하는지. 예. 본 병원에서는 10년 이야기합니다. 꼭 맞아야 하는 건지, 만약 맞지 않는다면 다른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호르몬제를 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암이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민감한 거죠. 예, 호르몬에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러니까 불은 뭐에 민감하죠? 인화물질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불이 났는데 휘발유 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이 호르몬제를 쓰는 이유는 내가 바짝 말라서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건물에 이제 불이 날 때 대비책이 없는 거예요. 예, 불이 날 때.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게 스프링클러 깔아야 되는데 까는 동안 불이 나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동안 불이 안 나게끔 이게 좀 쓰는 거죠. 예, 민감한 거를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는 굉장히 이제 암이라는 불이 이게 호르몬에 민감한 상황이니까 언제까지 그런데 호르몬제에 우리가 의존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예, 우리 몸의 암에 대한 방어 체계는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다층 방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에 목맬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몸이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그 스프링클러가 안 깔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자연 치유를 하는 거예요. 자연 치유하는 것 자체가 후성 유전학적으로도 그렇고 몸에 불이 붙을 수 없는 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가 노력이 만약에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이거라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인화물질이라도 치워놔야죠. 불이 붙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불이 더 크게 붙게는 안 해야 되니까. 그런데 스프링클러 달아놓으면 굳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죠. 불이 붙으면 다시 꺼버리면 되니까. 우리 몸이 그런 몸이 돼버리니까 하시면 되고 어떤 약이든 부작용이 있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은 결과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선 아셔야 되는 게 우리 몸이 스스로 그 암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우선 아시는 게 중요하고 그 능력이 퇴지체를 다시 찾는 거, 건강성 회복하는 게 자연치유 노력이거든요. 예, 원인을 없애는 노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호르몬제를 쓰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내가 스프링클러 달기 전에 불이 붙어버려서 홀라당 다 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전에는 그래도 이게 불 안 붙게 잘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뭐 감시원이라도 두고 불 붙을 거 있으면 그 제거하고 그래야지 이 스프링클러 달아서 이제 그렇게 마음 안 졸여도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제 편하게 내가 뭐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호르몬제 그 양성인 경우에는 이게 쓰시는 게 맞다. 다만 10년 쓰라면 10년 다 써야 되느냐? 아니죠. 3년 만에 만약 스프링클러 다 달면 쓰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암중심적 사고에서 저는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 암이 호르몬에 민감하다고 해서 호르몬이 모든 걸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몸은 호르몬에 민감해서 생긴 암이든 아니면 당에 의해서 민감해서 생긴 암이든 그걸 다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게 스프링클러예요. 기름으로 불이 나든 여기서 불이 나든 저기서 불이 나든 스프링클러는 다 끌 수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부작용 심하고 이거 써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고민하시는 거는 오히려 더 불붙을 수 있는 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 고민할 시간에 뭐 하셔야 돼요? 예, 자연치유 하셔야 돼요. 예. 근데 자연치유가 뭔지는 아셔야지. 이게 민간요법 아니거든요. 산속에서 약촉해 먹고 내 모든 거 포기하고 산속에서 이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약촉해 먹고 낫는 게 자연치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자연치유에 대한 이해와 공부가 필수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마니아님의 얘기야 또 제 자신의 버전으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르몬 양성이라고 하는 것 중에 특히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대하여 굉장히 과민해져 있다. 지나치게 그걸 받아들인다. 지금 이 뜻이잖아요. 예. 그러면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무엇인고, 여성 호르몬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름하는데, 이 여성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까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아까 약으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약질 타목시펜, 페마라 이런 약이 있죠. 그것을 쓸 때에, 물질을 쓸 때에는 이것을 쓰는 의미를 알고 나면 물질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어떤 에너지 파장을 만들 때 안과 밖이 조응한다는 뜻이에요. 에스트로겐 리셉터가 지나치게 과민하지 않도록 생활하는 습관 또는 마음 자세는 무엇인가예요. 그러면 여성성이 지나쳐서 문제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여성성이라는 게 갖는 빛과 그림자가 있잖아요. 여성성은 주로 뭐가 떠오르시나요? 부드럽고 모성성, 따뜻함, 뭔가 먹여주고 길러주고 보듬어주고 정서적으로 어루만져주고 이런 것들이 주로 여성성이잖아요. 좀 잘 따라주고 수용적이고 이런 거.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한 우리가 아름다운 표현에서 좀 더 지나치다면 어떤 걸까요? 집착일 수도 있고, 집착하고 비슷한 말인데 저에서 표현은 의존성입니다. 너무 많이 여성을 너무 심하게 한다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원인이 있었겠죠. 내 뜻대로 잘 안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뜻대로 안 돼? 뭔가 좀 참 잘 누가 좀 받쳐줬으면 좋겠는데 1차적으로는 우리 남편이, 또 길게 가면 예전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까지 한번 생각해보자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ER에 대하여 에스트로겐 리셉터에 대한 처방 그리고 방법론에 대해서는 우리 주마니아님이 큰 핵심을 제대로 얘기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먹는 물질, 남의 도움을 받아서 먹는 약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가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요. 자, 그걸 이제 구체적 사실과 관련해서, 의학적 사실과 관련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영어로 ER이라고 그래요. 에스트로겐 리셉터. 그래서 그거를 억제하는 약이 아까 타목시펜, 페마라인데, 이게 갖는 아까 연료에 불을 지피지 못하게 하는 좋은 효과가 있는 반면에 걱정되는 게 부작용입니다. 여성 호르몬이라는 걸 아예 막아버리니까 갱년기 증후군이 막 나타나잖아요. 아직 나이가 젊은데도.
또 뼈가 골다공증이 생기기 쉽고 자궁 내막 암의 확률을 좀 높인다고 되어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걱정이 같이 상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하다가 보니까 에스트로겐 리셉터에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트로겐 리셉터 알파와 에스트로겐 리셉터 베타가 있더라. 근데 에스트로겐 전체 다 막아버리면 알파도 막고 베타도 막는데 알파가 주로 지금 지나치게 암의 성장 인자라고 그래요. 암은 의존성이 많은 쪽에 훅 빨리 들어가요. 암을 빨리 들어오게 만드는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타는 그런 의존성의 지나침이 아니라 우리가 말한 아까 좋은 의미의 여성성을 갖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예요. 제일 좋기로는 에스트로겐 리셉터 알파만 좀 지나친 걸 막고 베타는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까 그 약은 에스트로겐 전체를 막아요. 그래서 그것을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쓰는 것은 현명할 수 있고요. 그런데 베타는 다른 식으로 보충해 주면 좋겠다 이고 에스트로겐 리셉터 베타는 주로 천연물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소플라벤이라고 하는 콩음식에 아주 많고요. 그리고 한약재로는 갈근이라고 하는 칡뿌리를 말린 거죠. 이런 거에도 있고요. 그래서 또 일반적인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꽤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지만 그래서 만약 그 경우 페마라나 타목시펜을 쓴다면 채식 위주의 그런 음식 녹즙이 됐든 채식이 됐든 이거를 같이 보충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온전하다. 먹는 걸로 구체적 물질로 말하면 그러하고 정신의 파장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혹시 누구에게 너무 기대를 많이 하면서 실망하며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지는 않나 이거를 고려하자는 뜻입니다. 완벽하게 의존성을 끊으면 또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에스트로겐 전체를 막아버리면 또 부작용이 생겨요. 약간의 의존성은 필요해요. 의존성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뭔가에 기대는 것도 우리가 홀로 떨어져서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지나치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